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윤가렴이라는 아씨가 살고 있었답니다.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양반가의 외동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어머니 매분과 둘이서 쓸쓸히 지내고 있었지요.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기와집이 당당했지만 이제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처마 끝이 허물어져 있었답니다. 담장도 곳곳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양반가의 체면만큼은 지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매부는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아침이면 언제나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 올리고 비록 색이 바랜 한복이지만 정갈하게 차려입곤 했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가렴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매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대답하곤 했지요. 괜찮다, 괜찮아. 이까지 평이야 며칠 지나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가렴의 눈에는 어머니의 변화가 뚜렷이 보였어요. 찻잔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걸을 때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답니다. 밤마다 홀로 신음하시는 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구나. 매부는 여전히 자신의 병을 숨기려 했어요. 양반가의 채통상 아프다는 소리를 하기가 싫었거든요. 집안에는 서결이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20살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돌쇠라고 불렀답니다. 어려서부터 가렴의 곁을 지켜온 그였지만 매부는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돌쇠야, 물 좀 떠와라. 돌쇠야, 마당을 쓸어라. 돌쇠야, 장작을 패어라. 언제나 돌쇠였고 그저 하인일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서결은 불평 한마디 없이 시키는 일을 해냈어요. 그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산에서 나는 약초를 구분하는 능력이었어요. 서결아, 이 풀은 뭐에 쓰는 거야? 어릴 적 가렴이 물으면 서결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배탈 날 때 먹으면 좋아요. 이 잎사귀는 상처에 붙이면 금세 나아요. 가렴은 신기해하며 서결의 말을 들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는지 궁금했어요. 서결은 과묵한 성격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지요. 가렴이 슬퍼하면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 주었고 기뻐하면 함께 미소 지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가렴을 지켜보며 자란 그였기에 아씨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서결에게도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궁에서 일하던 상궁 출신이었답니다. 아버지는 도망노비였고요. 서결이 12살 되던 해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계셨어요. 결아, 이리 와라. 어머니는 야윈 손으로 서결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우리가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당당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누구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중요하단다. 어머니, 내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이야. 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서결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왔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매분의 증상은 더욱 뚜렷해졌어요. 손에 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게 되었고 걸을 때도 비틀거렸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느냐. 매분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가렴은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었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매분의 병은 더욱 심해졌어요. 손발의 떨림이 몸 전체로 번져나갔고 때로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답니다. 가렴은 걱정이 되어 마을의 의원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자꾸 손발을 떨어요. 무슨 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의원은 나이 든 분으로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온 경험이 많았어요. 그분을 직접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소. 집에 모시고 계시나? 네, 하지만 어머니께서 밖에 나오시려 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직접 가보겠소.
의원은 약상자를 들고 윤가를 찾아갔어요. 매부는 처음에는 진찰을 거부했지만 가렴의 간청에 못 이겨 허락했답니다. 의원은 매분의 맥을 짚어보고 손발의 떨림을 자세히 살펴본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풍병이요. 그것도 상당히 깊이 진행된 상태요. 풍병이라고요? 가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람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이요. 그럼 고칠 수 있나요?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일반적인 약으로는 어려울 것 같소. 화심초라는 약초가 있긴 한데 그것 아니면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을 것이오. 화심초요? 그게 문제요. 깊은 산속 절벽에서만 자라고 독성이 강해서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오. 게다가 밤에만 채취할 수 있다고 하오. 의원의 말에 가렴은 절망스러워졌어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화심초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의원이 돌아간 뒤 가렴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아씨, 무슨 일이세요? 서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서결아,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가렴은 의원이 한 말을 서결에게 들려주었어요. 서결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답니다. 화심초라는 약초를 구해야 한다는데 너무 위험한 곳에 있대. 아씨, 그 약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붉은 꽃이 피고 심장 모양이라고 했어. 서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그 약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북쪽 큰 산 절벽에 있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 의원님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신다고 하셨어. 그날 밤부터 가렴은 화심초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등불 하나 들고 험한 산길을 헤맸지만 화심초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답니다. 첫날 밤에는 마을 뒷산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평범한 풀들만 자라고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없네. 가렴은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둘째 날에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어디 있는 거야, 화심초. 하지만 이날도 헛수고였어요. 셋째 날, 가렴은 더욱 절벽 쪽으로 향했어요. 위험한 곳이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두려움도 잊을 수 있었답니다. 아씨, 너무 위험합니다.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서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가렴은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래도 이렇게 위험하게 다니시면 괜찮아. 나도 산길은 잘 알거든. 하지만 가렴의 말과는 달리 밤의 산길은 너무나 위험했어요. 며칠 밤을 연달아 헤매다 돌아온 가렴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손도 발도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얼굴도 나뭇가지에 긁혀 있었어요. 옷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돼요. 서결은 가렴의 상처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씨까지 다쳐요. 안 돼. 화심초를 찾을 때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 가렴의 의지는 굳었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아씨,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 돼. 너는 더 위험해. 저는 어려서부터 산을 다녔습니다. 밤길도 잘 알고 약초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도 안 돼. 혹시라도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결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아씨,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씨가 계속 이러시는 게 더 위험해요. 서결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가렴이 이렇게 다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렴이 아무리 말려도 서결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서결은 혼자서 깊은 산으로 향했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서결은 횃불 하나만 들고 산길을 올라갔어요. 평소에 다니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험한 길이었답니다. 꼭 찾아야 해. 아씨를 위해서.
서결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계속 찾아 헤맸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와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발이 미끄러져 굴러떨어져도 다시 일어났답니다. 오직 화심초를 찾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한밤중이 지나도록 찾아 헤맸지만 화심초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결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러다가 문득 기억이 났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말이에요. 결아, 화심초는 사람의 마음과 같단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하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절벽 끝.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곳에 있다고 해. 서결은 그 말을 떠올리며 더욱 높은 절벽으로 향했어요. 바람이 몹시 세게 불어서 몸이 흔들릴 정도였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화심초를 발견했어요. 절벽 끝 가장 위험한 곳에서 붉은 꽃이 피어 있었답니다. 정말로 불타는 심장처럼 생긴 신비로운 약초였어요. 드디어 찾았다. 서결은 기뻐했지만 동시에 긴장했어요. 화심초는 독성이 강해서 함부로 만질 수 없다고 했거든요. 서결은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손에 천을 감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바람에 몸이 흔들리면서 손이 화심초에 직접 닿고 말았답니다. 독성에 노출된 서결의 손이 즉시 붓기 시작했어요. 아야! 서결은 아픔을 참으며 화심초를 완전히 캐내었어요. 하지만 독성 때문에 어지러움이 몰려왔답니다. 이런, 안 돼. 서결은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어지러움을 참지 못해 절벽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나무와 바위에 부딪히며 굴러내려간 서결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화심초만은 꼭 쥐고 있었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피가 나도 그것만은 놓지 않았답니다. 이걸로 마마님을 살릴 수 있어. 서결은 온몸이 아팠지만 화심초를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약초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해가 뜰 무렵 서결은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가렴은 밤새 서결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서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가렴은 서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피범벅이고 옷도 찢어져 있었거든요. 아씨, 화심초를 구해왔습니다. 서결은 떨리는 손으로 화심초를 내밀었어요. 손가락은 독성 때문에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도 상처로 가득했답니다. 이 사람아, 왜 이렇게까지? 가렴은 눈물을 글썽이며 화심초를 받아들였어요. 서결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아씨가 걱정하시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결은 그렇게 말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했어. 가렴은 서결의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서결이 이렇게 다쳤다는 생각에 미안했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결은 아픈 것도 참으며 가렴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가렴은 급히 화심초를 깨끗이 씻고 다려서 어머니께 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매부는 그 약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걸 누가 구해온 것이냐? 돌쇠가 구해왔습니다. 가렴이 대답하자 매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하인의 손을 거친 약을 어찌 먹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 이 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결이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거라고요. 아니다. 하인이 만든 약을 먹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매분의 단호한 거절에 가렴은 당황했어요. 서결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을 체면 때문에 거부하다니. 어머니, 제발 드세요. 이거 아니면 정말 위험해요. 안 된다고 했잖느냐. 양반가의 채통이라는 게 있다. 매부는 화를 내며 약을 밀어냈어요. 가렴은 울먹이며 다시 의원을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약을 드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는지요? 하인이 구해온 약이라서요. 체면에 어긋난다고 하세요. 의원은 매분의 상태를 다시 살펴본 뒤 고개를 저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군요.
이분은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 것 같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약이 아니라 누가 건넸느냐가 중요한 것 같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을 것이오. 마음의 문이요? 체면과 신분에 얽매여 있는 한 치료가 어려울 것 같소. 의원의 말에 가렴은 더욱 답답해졌어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글쎄요. 다른 사람이 가져온 약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온 가렴은 밤새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약을 드실 수 있을까? 서결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을 그냥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선비가 가져온 약이라면 어머니가 드실까? 가렴은 방지라는 여종을 불러서 상의했답니다. 방지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아씨, 방지는 가렴과 함께 자란 동갑내기였어요. 가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가렴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서결을 선비로 꾸며서 어머니를 속이겠다는 것이었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아씨,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라도 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돌쇠를 선비로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서결이는 똑똑해. 평소에도 말을 조리 있게 하잖아. 가렴의 간청에 방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없어. 어머니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거야. 결국 방지도 가렴의 간청에 못 이겨 도움을 주기로 했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튿날 가렴과 방지는 서결을 불러서 계획을 설명했어요. 서결아,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든 말씀하세요. 아씨, 내가 선비 행세를 해주면 안 될까? 서결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선비로요? 어머니가 내가 구해온 약을 드시려고 하지 않으셔. 하인의 약이라고 해서 말이야. 가렴은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어요. 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정말 고마워. 가렴은 기뻐했어요. 서결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들키면 큰일 날 거예요. 방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해서 서결을 선비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답니다. 먼저 서결을 깨끗이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서결아, 잠시 참아. 가렴이 약을 발라주는 동안 서결은 아픈 것도 잊고 가렴만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아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해. 방지가 가져온 선비복은 가렴의 아버지가 입던 것이었어요. 비록 오래된 옷이지만 그래도 제법 품격이 있어 보였답니다. 서결이 선비복을 입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오, 제법 그럴듯한데? 가렴이 감탄했어요.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고 묵향까지 뿌려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손에 들려주니 정말 선비 같아 보였어요. 이제 말투를 연습해야 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평소보다 좀 더 점잖게, 그리고 목소리도 높여서. 서결은 어색해하면서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응.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손도 뒤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 그렇게. 한참의 연습 끝에 서결은 제법 선비다운 모습과 말투를 갖추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실전이야. 어머니께 가보자. 가렴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결을 어머니 방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이분은 인근 마을에서 오신 선비님이에요. 매부는 서결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뭔가 낯익은 듯하면서도 확신할 수는 없었답니다. 선비님께서 어머니 병에 좋다는 약을 가져오셨어요. 서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연습한 대로 말했어요. 마마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말투도 천천히 했어요. 이 약을 드시면 병이 나으실 것입니다. 서결은 화심초 우린 약을 정중히 내밀었어요. 매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약을 받아들였답니다. 선비님께서 직접 구하신 약이라니
고맙습니다. 매부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어요. 선비가 가져온 약이라면 체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별 말씀을요. 환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결은 연습한 대로 대답했어요. 마음은 두근두근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답니다. 약을 복용한 뒤 매분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손발의 떨림도 줄어들고 안색도 좋아졌답니다. 화심초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구나. 이 약을 먹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 매부는 만족스러워했어요. 가렴은 뿌듯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머니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거짓말로 속였다는 미안함이 마음을 무겁게 했답니다. 한편 서결은 화심초의 독성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계속 부어 있었고 밤마다 열이 올라 괴로워했답니다. 서결아, 괜찮아? 손이 많이 부었네. 괜찮습니다, 아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결은 아픈 것도 참으며 가렴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독성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의원님께 보여드릴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서결은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가렴은 걱정이 되었어요. 며칠 뒤 마을에서는 신기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윤가의 선비가 다녀갔다더라. 그 선비가 가져온 약으로 마마님 병이 나았다고 하던데 참 신기한 일이야. 어디서 온 선비일까? 젊은 선비더라. 인품도 좋아 보이고 마을 사람들은 서결을 선비로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가 돌쇠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천숙이라는 규수만은 달랐어요. 천숙은 평소에도 눈썰미가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천숙은 자세히 관찰해본 결과를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걸음걸이가 돌쇠랑 똑같더라. 에이, 설마. 어떻게 돌쇠가 선비야?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비슷해. 천숙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손짓도. 혹시 정말? 천숙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일부러 매분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흘렸답니다. 마마님, 그 선비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어떻게 특이하다는 거냐? 하인 돌쇠와 눈매가 똑 닮았거든요. 매분은 천숙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돌쇠와? 네. 그리고 말투도 비슷하고 혹시 친척이신가 싶을 정도로요. 천숙의 말에 매분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 선비의 모습에서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그 선비가 오기 전까지는 돌쇠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통은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날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천숙의 말이 계속되자 매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설마. 매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 선비의 키도 돌쇠와 비슷했고 목소리도 그랬어요. 돌쇠를 불러라. 매부는 가렴에게 명령했어요.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불러보라고 했다. 가렴은 어쩔 수 없이 서결을 불렀어요. 서결이 방에 들어오자 매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답니다. 마마님, 부르셨습니까? 서결은 평소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매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매분은 서결의 손을 유심히 보았어요. 화심초 독 때문에 부어있는 손가락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못된 것이 나를 속였구나. 매분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마마님? 서결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선비가 바로 너였지. 감히 나를 속이고. 매분의 말에 서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사실을 말하자니 가렴까지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마마님. 서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가렴이 나서서 말했어요. 이것도 다 가렴이 내가 시킨 일이구나.
매부는 가렴에게도 화를 냈어요. 어머니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까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가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그 더러운 약도 치워버려라. 매부는 격분하며 화심초약을 바닥에 엎어버렸어요. 그러자 서결이 급히 나서서 약그릇을 주었답니다. 마마님, 제발 당장 사라지라고 했다. 매부는 약 복용을 완전히 중단해버렸어요. 그러자 며칠 지나지 않아 병세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가렴은 어머니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서결이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이에요. 하인의 약을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럼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체면은 지키고 죽겠다. 매분의 고집은 전혀 꺾이지 않았답니다. 그런 가운데 서결의 상태도 점점 나빠졌어요. 화심초의 독성과 오랫동안 계속된 고열 때문에 몸이 견디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서결아, 정말 괜찮아? 가렴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결의 얼굴은 창백했고 열도 계속 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에는 마을 우물가에서 한 아이가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그 소리를 들은 서결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갔어요. 주저하지 않고 우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냈답니다. 휴. 서결은 숨을 헐떡이며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결은 아이가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일을 보고 서결을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하인이지만 저 돌쇠는 참 착하다.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다니 정말 다른 돌쇠 같아. 사람들은 서결을 다른 돌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결은 그런 말들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몸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고열과 독성 때문에 의식을 잃었답니다. 서결아. 가렴은 서결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서결의 몸은 뜨거운 열에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졌어요. 이러면 안 돼. 가렴은 서결을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서결은 의식이 없었어요. 방지야, 빨리 와. 가렴의 부르는 소리에 방지가 달려왔어요. 아씨, 무슨 일이에요? 서결이가 쓰러졌어. 어떻게 하지? 방지도 서결의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의원님께 모셔가야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그래도 가야 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해요. 가렴은 망설이지 않고 서결을 등에 업었답니다. 아씨, 제가 업겠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가렴은 서결을 업고 의원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어요. 한밤중이었지만 서결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힘내, 서결아. 내가 너를 살릴게. 가렴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양반과 아씨가 하인을 업고 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답니다. 저게 무슨 꼴이야? 아씨가 하인을 업었다더라. 채통도 없이 양반가에서 저런 일이 있나? 하지만 가렴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서결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의원의 집에 도착한 가렴은 문을 두드렸어요. 의원님. 누구요? 이 밤중에 의원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의원님, 사람이 죽어가요. 가렴의 절박한 목소리에 의원은 서둘러 등불을 켰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원은 서결을 진찰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독에 중독된 것 같소. 독이요? 화심초 독입니다. 그것도 직접 만진 것 같소. 의원의 말에 가렴은 더욱 걱정되었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화심초 독과 열에 오래 노출됐습니다.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의원은 서결에게 해독제를 먹이고 열을 내리는 약도 발라주었어요. 당분간은 지켜봐야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소. 가렴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며칠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소. 독성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는요. 서결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가렴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간병하며 정성껏 돌보았답니다. 서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가렴은 서결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당신은 이름도 숨기고 목숨도 내놓았죠. 이젠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가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틀 뒤 서결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가렴의 얼굴이었답니다. 아씨, 여기가 어디예요? 의원님 댁이야. 내가 쓰러져서. 아, 그랬군요. 서결은 몸을 일으키려다가 아직 힘이 없음을 느꼈어요.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좀 더 쉬어야 해. 저는 괜찮습니다. 아씨가 걱정하실 텐데. 바보야.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가렴은 서결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해 보았어요. 열이 많이 내렸네. 다행이야. 그때 방문이 열리고 매분이 들어왔어요. 서결을 바라보는 매분의 눈빛이 전과는 달랐답니다. 어머니. 가렴은 깜짝 놀랐어요. 매분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매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마님. 서결은 일어나려다가 가렴에게 저지당했어요. 누워 있어. 아직 일어나면 안 돼. 내가 선비 행세를 한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였구나. 매분은 서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마마님. 속여서. 아니다. 미안한 건 나다. 매분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렴이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이름은 서결이에요. 돌쇠가 아니라 서결이라고요. 그래, 서결이. 매분은 처음으로 서결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어요. 서결아, 미안했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그 말을 들은 서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마마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구나. 매분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 약을 다시 먹겠다. 정말요? 가렴이 놀라며 물어보았어요. 누가 만든 약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거였어. 매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약이니 고마운 마음으로 먹겠다. 매분은 그제야 화심초 우린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누가 가져온 약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 담긴 약인지를 생각하며 마셨답니다. 서결도 점차 회복되어 갔어요. 가렴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매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결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손의 부기도 가라앉고 열도 완전히 내렸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네. 의원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가렴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별 말씀을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이죠. 집으로 돌아온 후 매분의 병도 완전히 나았답니다. 손발의 떨림도 사라지고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구나. 매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 서결이 덕분이에요. 가렴도 기뻐했어요. 서결아, 정말 고마웠다. 매분은 서결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천만에요, 마마님. 당연한 일이었어요. 서결도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자 마을에는 놀라운 소문이 돌았어요. 윤가 아씨가 돌쇠와 결혼한다더라. 정말. 양반가 아씨가? 그런데 그 돌쇠가 보통 돌쇠가 아니라더라. 어떻게? 목숨을 걸고 약초를 구해왔다잖아. 그리고 물에 빠진 아이도 구하고. 사람들은 서결과 가렴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가렴과 서결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록 신분은 달랐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매분도 이제는 서결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서결아, 우리 딸을 부탁한다. 네, 마마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세 사람은 산기슭에 작은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답니다. 서결은 약초밭을 가꾸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가렴과 서결 사이에는 아이들도 생겼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였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선비는 누구였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았어요. 서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건 그날만큼은 돌쇠였기 때문이지. 무슨 뜻이에요? 돌쇠도 선비도 모두 이름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가렴은 서결과 함께 매화가 피는 언덕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날 난 어머니를 살리려고 널 속였지만 결국 날 살린 건 너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씨, 이제는 아씨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잖아. 그래도 제겐 영원히 아씨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아이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았어요. 아저씨, 그때 그 선비는 왜 집신을 신었어요? 아이는 예전에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결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답니다. 그건 말이야. 진짜 선비는 무엇을 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그럼 아저씨는 선비예요? 글쎄, 그건 내가 판단해 보렴. 서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부는 손자, 소녀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리며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아팠어요? 손녀가 물어보면 매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단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서 말이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란다. 이렇게 서결과 가렴, 그리고 매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마을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